국민의힘의 공천 파동. 지금 완전 웃긴 게 뭐냐면 사실 나는 언론들이 너무 문제가 많아. 언론들도 문제가 많고 지금 방송 나가서 이 방송 나가가지고 지금 이거 뭡니까? 지금 논평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많은 게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면서 그러는 건지 너무 어이가 없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지금 막 민주당은 공천 파동이 엄청 있다. 엄청 시끄럽다. 막 그러고 있고. 국민의힘은 너무 잘하고 있다.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 보일 수 있긴 해요. 왜 그래 보일 수 있냐면 너무 당연한 게 민주당은 구조적으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지역구만 163개가 민주당 거예요. 지역구만. 더군다나 수도권은 민주당이 압도적이죠. 의석수가 너무 많아. 완전 압승해갖고. 사실 민주당의 이런 승리는 이게 정상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 이거를 당연한 걸 보면 안 돼. 사실 당연한 걸 보면 안 돼요. 요번에 이재명 대표가 151석 목표다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비판을 막 해, 어떤 사람들은. 야, 어떻게 민주당이 지금 지역구에서만 163인데 이재명 어떻게 151석이 목표냐라고 막 따지는데 존나 웃긴 거예요, 진짜요. 어이가 없는. 이번 21대 국회 제외하고요. 사실은 그 전까지 민주당이 150석 넘은 적 한 번도 없어. 무슨 150석이야. 150석은 거의 꿈의 의석이지. 꿈의. 20대 총선 이전까지는요. 민주당이 아니고 진보 진영에서 151석만 가져가자. 과반수만 먹자. 그게 목적이었어요. 응?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진보건 보수건 간에 한 당이 과반수를 먹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게 최고 목적이었어. 그것도 한 정당이 아니고 그 진영이 보수 진영이 과반수 먹던가 진보 진영이 과반수 먹던가 그게 목적이었다고요. 그게.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너무 크게 이고가 나니까 과반수 민주당이 먹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151석 하니까 왜 이렇게 계획이 작아? 욕을 해. 이거 황당한 거예요, 진짜로. 이번에 민주당이 진짜 총선에서 너무 과도하게 많이 먹었다는 걸 우리가 전제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만약에 이번에 지방선거를 민주당이 또 이겼으면은 좀 덜했을 거예요. 총선은 압승했는데 2022년 지방선거는 또 완전히 완패했지요. 완패하는 바람에 지방선거 때 사실은 낙선한 그 지자체 장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번 총선에 공천을 또 신청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공천은 예전부터 민주당 이번에 공천 굉장히 말이 많겠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 응? 시끄럽지 않으려면은 사실은 그냥 민주당이 험지인 지역 그리고 민주당이 뭐 현역이 없는 지역에 가서 사람들이 도전하거나 막 그러면은 좀 조용한데 민주당은 그럴 수가 없어. 워낙 다 의석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현역 의원들이 반발도 있을 수밖에 없고 현역 의원들 단수 공천 때문에 컷오프 이 조수진 같이 이수진 같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웅래 같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지. 근데 국민의힘은요 지금 공천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지역들은 아직 공천을 안 했어요. 강남 안 했지요 지금. 그리고 지금 부울경 안 했지요. 대구, TK 안 했지요. 강원도 일부 지역 안 했지요. 진짜로 국민의힘의 꿀 빠른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아직 안 했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이야. 다음 주부터. 지금까지는 그냥 조용한 지역들 사실. 그리고 국민의힘 현역이 없는 지역들 지금 그런 쪽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용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조용하지 않아 사실. 지금 여기도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언론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거든요. 민주당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막 난리치면서 부각을 시키는데 국민의힘도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지금 조용한 지역들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들에서도 난리가 났거든. 난리가 난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냥 넘어가잖아. 제가 몇 군데만 소개해 볼까요? 하나가 뭐냐면 사상구. 부산 사상구는 지금 장제원이 있던 곳이잖아요. 장제원이 불출마 선언했단 말이에요.
지금 부산 사상구에서도 당연히 장재원 불출마하니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누가 있냐면 그냥 정치 득보단도 아니고 송숙희 후보가 있어요. 송숙희 후보는 누구냐면 부산 사상구 구청장이었어. 구청장.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고 부산에서만 지금 수십 년 정치를 한 여자 정치인이거든. 여자. 구청장을 했고 그런데 요번에 여기에 누가 지금 단수홍수 된 겁니까? 김대식. 김대식은 누구냐면 전 민주평통 사무총장, 사무처장. 누구냐? 장제원의 장제원 라인의 사람이죠. 장제원이 심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장제원이 안 나오니까 장제원 아바타가 지금 간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여기도 난리가 났고 송숙희 후보 지금 요번에 엊그저께 삭발했지, 삭발. 삭발하고 지지자들 지금 막 논송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지지자들이 서울까지 와서 여기서 당사에 들어가서 한동훈 면담하겠다고 당사 진입하다가 경찰한테 저지당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기. 조용한 거야? 여러분 지금 민주당 당사하고 국민의힘 당사 비교해 보세요. 민주당 당사는요 조용해요. 사실 조용해. 근데 국민의힘 당사 한번 가보세요. 지금 난리야 난리예요 지금 여기 앞에서는요. 시위하고 황당하다니까. 지금 국민의힘 앞에 당사에 있는 사람들하고 민주당 당사 앞에 국민의힘 당사 앞을 비교해 보세요. 국민의힘 앞에서는요 지금 여기서 단신 농성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난리예요. 얼마 전에 단신 농성하다가 물론 그건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그 실려간 사람이 있거든요. 난립니다. 여기가 부산 사상구. 앞으로 이런 문제가 훨씬 많아질 겁니다. 여기는 대전 중구는 그 황운하 의원 지금 있는 곳이죠. 대전 중구 같은 경우 여기도 지금 예비 후보 당원 반발 지금 고소되고 있다. 말 나오죠. 여기는 기사를 보면 이은건 국민의힘 대전 중구 예비 후보가 보도자를 냈는데 여기도 분노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누가 오려고 하냐면 최명길 혹은 최원기 변호사가 오려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예비 후보들과 당원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고요. 후보 중에 지금 여기 성산구 같은 경우 여기는 지금 예비 후보가 탈당해갖고 나 무소속 나온다 지금 그러고 있죠. 창원 성산구는 사실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여기는 워낙 진보가 강한 곳이거든. 그런데 지금 현역 의원이 누구냐? 강기윤. 야, 강기윤은 정말 운도 좋아요. 여러분 그 성산구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창원 성산구. 여기가 진보가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산구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건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성산구 같은 경우가 그 17대 18대 때 권영길이 국회의원 된 곳이에요. 권영길이. 근데 권영길이 불출마 선언 한 다음에 19대에서 강기윤이 한번 국회의원을 해요. 한 번 했죠. 그리고 나서 또 노회찬, 여영국이 2번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강기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보수에서는 강기윤이 2번 한 거야. 강기윤이 이 지역 터줏대감이지. 근데 요번에 또 강기윤을 여기에 공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현역 그 준비하고 있던 예비 후보들이 열받은 거야. 김석기 후보 같은 경우 원칙도 기준도 없는 단수 공천 시스템, 단수 추천은 시스템 공천 아니다 하면서 이 공간이가 성산구 주민의 민심을 모른 채 단수 공천했다 하면서 막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후보 중에 배동천 전 창원시의회 의장은요, 아예 탈당했어. 탈당한 다음에 나 무소속 나가겠다. 지금 김석기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어요. 당 지지율 40.7, 그 절반인 22.4. 강기훈 당수 공천, 공정한 건설 촉구한다.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좀 해석이 필요하긴 해요. 뭐냐면 당 지지율이 42인데 지금 창원 성산에서 강기훈 지지율이 22밖에 안 나온다. 이런 사람을 왜 단수 공천하냐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원래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뭐 김석기 씨 집어넣으면은 한 40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기는
원래 진보 진영이 엄청 센 지역이야. 센 지역이에요. 그런데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당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이런 험지에서도 막 시끄럽게 논쟁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아까 말했지만 짚고 넘어갈게, 강기훈이 19대 때, 21대 때 국회의원 된 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됐냐? 둘 다 그냥 어부지리. 여기는 보수 진영이 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사실요. 진보 진영한테 너무 좋은 판이거든. 근데 왜 보수 진영이 되는지 아세요? 진보 진영한테 너무 좋은 곳이니까 진보 진영이 단일화를 안 해. 단일화 안 하고 그냥 같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지는 거예요. 19대 때 강기훈이 얻은 득표율이 5만 2천 표였어요. 5만 2천 표. 그런데 통합진보당 홍석현 4만 6천 표. 그런데 진보신당 김창근 7,600표. 요거 합치면 강기훈 이겼죠. 그런데 결국 단일화 안 하고 진 거죠. 19대 때 민주당 없죠. 민주당도 원래 후보 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후보로 누가 나왔냐면 그때 그 변철호 후보가 나왔어요. 그런데 통합진보당하고 단일화 했죠. 단일화 했는데 진보신당은 단일화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민주당하고 정의당 사이 안 좋죠. 그런데 민주당 정의당 사이 안 좋은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정의당하고 지금의 진보당하고 사이가 더 안 좋아요. 더 안 좋아. 진보신당이 나중에 정의당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통합진보당이 지금의 이거 진보당 되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 사이가 더 안 좋아. 엄청 안 좋아. 그래갖고 오히려 민주당하고 이 통합진보당은 단일화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김창근이 끝까지 안 하는 바람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졌어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19대 때. 그런데 20대 때는 이겼죠. 어떻게 이겼냐? 그때는요, 민주당이 원래 허성무 후보가 나갔잖아요. 허성무 후보가 나갔는데 그때 정의당하고 노회찬이 나왔거든요. 노회찬하고 단일화 했죠. 그러는 바람에 국민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만 1,000표, 여기는 뭐 노회찬의 개인 인기도 있지, 6만 1천 표로 4만 8천 표하고 해갖고 표 차이 많이 나죠. 한 13,000표 크게 이겼죠. 이겼는데 그 이후에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시고 재보궐 선거 하지 않았습니까? 재보궐 선거했을 때도 그때 보면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했어요. 그때도 민주당이 졌죠. 그래갖고 여영국 후보가 단일 후보로 나와가지고 42,663표 대 42,159표로 해갖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한 500표 차로 겨우 이겼어.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때 민중당 3,500표. 민주당이 지금 진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보당이 같이 했으면 크게 이긴 건데, 크게는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이긴 건데, 이때 진짜 만약에 잘못했으면 지는 거예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여기 보수잖아. 그 진순정, 여기 대한민국당 같은데, 이런 데가 만약에 안 나왔으면 지는 거였지. 그럼 욕을 엄청 먹는 거지, 진보당이. 그냥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작은 표, 몇천 표 차이로 그냥 당선되냐 낙선이냐가 갈라지는 곳이 전국에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당의 1%, 그리고 뭐 정의당의 뭐 3%, 2%가 여론조사에서는 우습게 보이지만 각 지역구로 가죠? 그러면 진짜 당락을 결정해버린다니까요. 당락을. 이게 참 어려운 점이야. 그래서 자꾸 어떤 분들은 제가 왜 자꾸 정의당 편 드냐 그러는데, 전 정의당 편 안 들어요. 정의당 싫어해. 싫어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의당하고 지역선거 나가잖아요. 단일화 할 수밖에 없고요. 협력을 해야만 돼. 안 하면 지는 거예요. 이런 데는 특히, 이런 데는 보세요. 민중당 3,000표, 3.79%. 이런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겼어, 그때는. 하여튼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단일화 하나만 이겼는데, 그 다음 선거 때 어떻게 됐어요? 졌지요, 이때. 이때 왜 졌는지 아세요? 너무 당연하죠.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단일화 못했거든요. 민주당도. 그러니까 강경이 된 거예요. 강기훈 6만 1,000표, 정의당 4만 5천 표, 이용석 2만 표. 여기는 민주당이 정의당하고 단일화 그 경선을 하면은 민주당이 지는 곳이에요. 전국에서 웬만한 곳 단일화 하면은 무조건 민주당이 이기는데 창원 성산구는 단일화 경선을 하면은 민주당이 정의당한테 밀리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양보하는 거지.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도 단일화 그 얘기 나올 때 물론 여기 현역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민주당이 창원 성산구 같은 경우는 정의당한테 양보하고 다른 지역들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장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왜 안 됐냐? 양정철 같은 새끼들이 다니면서 이 새끼가 그때 민주연구원장이었죠. 이 새끼가 원래 중앙당에서는 원래 이때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을 때잖아요. 엄청 안 좋을 때에서 중앙당끼리는 사이가 안 좋았는데 사실은 지역에서는요 단일화 논쟁을 했어. 자기들끼리 하고 있었고 제일 중요한 곳이 여기 창원이었지. 그래서 창원에서도 원래 단일화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용석하고 여영구랑 하고 있었는데 양정철이가 창원 내려가갖고 이 새끼가 뭐라고 했어요? 단일화 없다 선포해버렸잖아요. 그럼 진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양정철 욕하는 새끼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 근데 저는요, 이때부터 제가 양정철 욕했죠. 이 새끼는 나쁜 새끼라고. 정말.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양정철을 막 만세 부르는 사람들이 지금 와갖고 막 딴소리하고 그러는데 이 새끼는 이때부터 나쁜 놈이지, 이때부터. 사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싫다고 해갖고 민주연구 원장의 새끼가 가갖고 단일화를 이렇게 깨버리는 게 말이 돼요? 이때? 단일화 안 하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여기는요. 무조건 지는 거라고. 정치를 왜 이렇게 해? 무조건 지는데. 차라리 여기, 그럼 내일 주던가. 내일 주고, 딴 데 받아오던가 했어야지. 정치를 그냥 이렇게 무조건 도안이면 뭐, 싫어 가는 거. 이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정치인들이. 그냥 정치를 무슨 씨발 그냥 뭐 기분으로 해? 기분 나빠니까. 이정미 기분 나빠. 정의당 싸가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못 먹는 거 너희도 먹지 마. 그 따위로 정치하니까 윤석열이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이. 이런 괴물이. 보세요. 심상정. 대선 때 뭐라고 했어요? 그때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거예요. 심상정 인터뷰하는 거. 그때 청년들하고 인터뷰하는데 질문하는데 청년들이 윤석열 되면은 뭐 안 되지 않냐 말하니까 심상정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괜찮지. 그러니까 정치인 개개인들이 진짜 개인 감정 때문에 야 어차피 나도 안 되는데 너도 떨어져. 그런 인간들 있잖아. 그런 인간들. 그런 인간들은 다시는 정치를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사실은 민주당 공천 문제 때문에 많은 예비 후보들이 상처받은 사람 많지. 사실 단수 공천, 전략 공천 때면서 상처받은 사람 많은데 그분들이 무수로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당선될 가능성은 없지요. 없어요. 다만 자기를 컷오프 시키고 날라오는 그 사람을 그냥 엿먹이려고 떨어뜨리려고 나가는 건데 이렇게 해갖고는요 정치적인 미래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단수공천 전략공천으로 억울하신 모든 분들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광진을의 김상진 후보 포함해가지고 탈당해서 무슨 나가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정치를 다시는 안 할 거야. 난 요번에 그냥 나를 이렇게 무시한 민주당한테 본보기를 보여가지고 이 지역구 의원 그냥 떨어뜨릴 거야. 이게 내 목표야. 하시는 분들은 나와도 돼.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정치를 할 마음이 계속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억울하더라도 좀 넓게 보고 정치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창원 성산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가 딱 그런 지역이에요. 단일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양정철 이 새끼가 진짜 나쁜 새끼예요. 이 새끼 때문에 사실 의석수 더 가져올 수 있는 거 없어진 거 많아요. 민주당만 보는 게 아니지 그때. 그때 진보 진영으로 보면요. 진보 진영으로 의석수 더 가져올 수도 있었어. 근데 이런 어이없는 지역 뺏기는 거야 그냥. 차라리 정의당 여기 내주고 다른 지역 받아오면 되거든. 받아오면 돼요. 정의당이 싫지만 정의당한테 여러분 한 석도 안 주고 다 뺏어오려고요? 불가능합니다. 같이 주는 거 같이. 그냥 같이 죽는 거야 같이. 아 지금 그 성산구 같은 경우는 허성무 씨가 열목보다 지금 많이 나온다고요? 아 지금은 그럴 수도 있지요. 지금은 정의당이 워낙 이게 안 좋으니까 유리할 수도 있지. 그러면 경선해야죠 경선. 그러니까 공정한 경선을 하게 하면 돼요. 예, 경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민주당이 잘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좀 놀란 게 진보당한테 울산 북구를 그냥 양보해버렸잖아요. 경선도 아니고. 이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물론 거기 있는 현역 의원은 막 열받아갖고 난리가 났지만.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민주당 혼자 의석수 많이 갖는 게 아니고 진보 진영의 의석수를 넓히려고 지금 하는 게 딱 보여. 이게 맞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가 주장하는 사람들. 민주당이 연동형과 병립형으로 막 고민할 때 연동형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였냐면 민주당 단독으로 의석수를 좀 못 갔더라도 못 갔다는 거는 과반수 이상을 갔는데 지금처럼 많이 못 가지더라도 범진보 진영으로 해갖고 의석수를 많이 갖자. 그게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어요, 잘. 이게 이런 거예요. 진보당한테 의석수 양보하고 이렇게 몇 선 양보하고 그러면서 진보당도 다른 지역들 경선 통해서 양보하게 하면은 진보의 진영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정의당 너무 싫지만 지역구는 정의당한테 좀 민주당의 몇석 배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다른 지역구에 나와 있는 정의당 이 후보들 경선 통해 갖고 다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반드시 양보를 받아야 돼요. 근데 보세요, 심상정 경선 안 한대잖아. 나쁜 년이에요 진짜로. 내가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아주 비열한 인간들, 아주 이기적인 인간. 지금으로서는 뭐 김성애 후보가 심상정하고 국민의힘 나와도 1등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불안하죠. 그럼 단일화하는 게 제일 좋아. 단일화 하면 되거든 경선. 근데 심상정이 경선했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선 안 한대 정의당에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런 것들이 이런 인간들이 다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다 하세요. 근데 내 지역은 안 한대. 그러니까 내 지역은 그냥 내가 되던가 아니면 국민의힘 주던가 그런 마음인 거지 심상정. 이런 인간들 보면은 그냥 정의당 다 그냥 망해버려라. 그래버리고 싶지만 정의당이 이렇게 망하지도 않을 뿐더러 의석수가 그냥 다 날아가고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정당이 되더라도 그 정당이 해체할 건 아니잖아. 의석수 없어도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을 찢는 사람들이 있어요. 80만 명. 이번에 대선에서 심상정 지금 80만 명 있잖아. 그 사람들 어떡할 거야? 그 사람들 표 못 가져오면요 다음 대선에서도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가 없어요.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최대한 끌어모은 수가 1600만 표 아닙니까? 그러고 진 거예요. 25만 표 차로. 심상정 80만 표 가져가는 바람에. 근데 그 사람들 표 안 준다니까? 웬만하면. 그래서 정의당하고 잘 지내야 돼요. 자꾸 지지자들 중에 막 정의당, 저도 욕하지만 그러면서 막 극단적으로 정의당하고 끝까지 싸워라, 단일화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절대 못 되게 하는 거예요. 절대 못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진보 진영은 무조건 단일화 해야 돼. 단일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단일화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결선 투표제 도입하면 돼요. 결선 투표제.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모든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의무화하면 진보 진영 분열하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게 과제예요. 진보 진영은 분열로 망한다고 하는데 그 분열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은
빨리 법으로 만들어야 돼. 선거법으로. 응? 모든 선거에 결선투표제 집어넣으면 분열 같은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정당도 끝까지 선거 나갈 수 있는 거고. 이게 중요하다. 꼭 했으면 좋겠다. 이게 성산구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또 어디 지역이 있냐? 시흥갑. 여기도 대단합니다. 지금 시흥갑. 지금 제가 말이 좀 빗나가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역구 중에서 공천 파동 나는 지역들 제가 좀 소개하고 있거든요. 어디가 있냐면 시흥갑. 시흥갑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동다은 후보, 정필재 후보, 조원희 후보 지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국민의힘이 정필재 후보를 단수 공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조용한 게 아니야. 심지어 여기는 정필재를 단수 공천했다고 해서 이 동다은 후보 있지요. 동다은 후보의 남편이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있어. 근데 이런 거 부각 안 시키잖아. 이게 조용한 거야? 민주당에는 이런 사람은 없잖아.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중앙당의 단수 공천, 시스템 공천 문제 있다고 그 반발하느라고 후보자의 남편이 자살 시도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있어. 이게 조용한 거야? 조용한 거 아니잖아요. 오늘 연합뉴스가 굉장히 좋은 기사를 하나 냈어요. 오늘뉴스예요, 오늘뉴스. 뭐냐? 안개 속 텃밭 공천. 지도부 뇌관 폭발. 노심초사. 야, 이게 진짜 아주 좋은 제대로 된 기사입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공천을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지역구 69곳이 남았어요. 69곳.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이 지역구 의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 지금 80 몇 명이더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역구 의원이 90명이 안 돼요,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지금 90명이 안 돼. 80 몇 명인데 아직 확정하지 않은 지역 69지역 있죠. 이 지역이 다 현역 의원들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왜 조용했냐? 현역 의원들이 없는 지역구만 공천을 냈거든. 그럼 이게 다음 주부터 현역 의원들이 몰려있는 강남, 서초, 대구, TK, 부울경, 강원 지역 여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여당 지도부가 아주 긴장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마 다음 주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사실 지금 현역 의원들은요, 내가 볼 때는 김건희한테 제가 감사해야 돼. 김건희한테. 요번에 지금 국민의힘 지역구에서 경선 지역 보니까 경선 지역 19군데 지금 결정 난 거 오늘 발표했죠. 여기 보니까 돈봉투 정우택, 그리고 김성교, 이 김건희 김건희 로드, 양평 로드 관련해가지고 김성교, 얘를 다 요번에 공천 받았죠. 정우택과 김성교랑 박덕흠 같은 애들을 공천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근데 지금 보면요, 현역 의원들을 거의 안 날리고 있어요. 안 날리고 있어. 이거 왜 그럴까요?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요, 아마 김건희한테 진짜 고마워야 될 거예요. 김건희 특검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현역들을 제대로 못 날리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2월 29일 날 지금 재의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조금 이상한 게 왜 2월 29일이지? 굳이? 응? 왜냐면 지금 국민의힘의 예민한 텃밭 지역구들이 다다음 주에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주 있다가 3월 초에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 회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가? 그래도 그런 거야. 뭐 회기야 뭐 국회 뭐 열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요번 주가 좀 애매해요. 요번 주에 만약에 2월 29일 날 그 김건희 특검, 쌍특검 재의결 해가지고 이
국민의힘에서 반대해서 그냥 끝나버리면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그냥 공천 편하게 할 수 있거든. 그때 가서.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한 주만 있다. 다음 주 아니고 다다음 주에만 해도 이게 훨씬 더 정무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왜 지금 할까? 오히려 지금 하면요. 제일 안 좋은 수가 뭐냐?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반대하고 민주당에서 뭐 이수진이라든가 노웅래라든가 지금 열받은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반대표 던져버리면 오히려 꼴이 이상해지지.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2월 29일 날? 요번 주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2월 29일 날? 언제? 목요일 날? 왜 목요일 날 이렇게 급하게? 어차피 지금까지 계속 미루면서 그 공천 파동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돌아오는 목요일 날 하려고 하는 거지? 일주일만 있다 하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 사실. 내가 아둔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 그 방송에서 또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겠지. 근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아, 임시국회가 안 된다고요? 윤나우님? 안 되나요? 이게 임시국회가? 그런 게 있나? 저도 한번 봐야겠네. 예. 그래서 아마 국회 회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전략적으로는 참 애매한 기간이야. 다음 주 목요일까지가. 애매한 기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이 절대로 지금 조용한 공천이 아니다. 잘 되고 있는 거 아니다. 막 패널로 나와가지고 황당해. 국민의힘은 너무 조용히 잘 되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너무 시끄럽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국민의힘도 엄청나게 지금 공천 파동, 그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프레임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진보진영 사람들이 방송 나가서 방송할 때 좀 제대로 공부 좀 하고 나가라. 공부 좀 하고. 상대가 지금 국민의힘은 문제가 없어. 막 말하면 야 문제가 왜 없어. 지금 이런 지역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왜 없어.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하고 국민의힘은 뭐 비교적 뭐 공천을 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뭐 김건희 특검 때문에 뭐 한동훈이 눈치 보고 있고 뭐 너무 조용해갖고 감동은 없습니다. 뭐 그따위 말이나 하고 문제가 왜 없어? 문제 엄청 많아요. 문제 엄청 많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발 진보진영 패널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방송 나가서 이야기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공부 좀 해서 나가서 방송해라.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4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4번째 이슈였습니다. 5번째 이슈가 이제 기자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기자들 이야기는 왜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다음으로 돌리고 있냐. 방송을 매일 준비하다 보니까 언젠가 또 준비 못할 수 있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을 위해서 지금 카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려고. 왜냐면 이거는 딱 지금 이슈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니까 언제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부끄럽습니다. 지금 일주일째 못하고 있네. 이 부분은 또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네요. 예.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또 일요일이고 여러분 내일 또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인데 또 사무리 때문에 주무시지 못하면 안 되니까 오늘 제가 정말 큰 마음 먹고 더 하고 싶은데 정말 마음에서는 더 해서 한 2시간 좀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또 편안한 주말 저녁 그리고 월요일의 일상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정말 이를 깨물고 그냥 방송을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안녕히 주무시고 우리는 내일 사무리 153일차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매우 부족한 방송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리 열심히 해. 더 노력해.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여러분 오늘이 가시기 전에 핸드폰을 꺼내서 시청료 입금으로
1,000원씩, 1,000원씩 보내주시면 사무리가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자본주의 아들. 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